오전 10시 서울 강남의 한 은행.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해진 패딩 점퍼, 더러운 추리닝,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머리,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 뭐야? 여기 노숙자 들어와도 돼? 사람들이 하나둘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오려는 찰나 한 여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 미쳤나? 진짜 저 사람 상대하려고?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남자의 정체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며칠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3대 그룹 중 하나, 회장실. 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순이 훌쩍 넘은 나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부회장님께서 결혼 승낙을 구하고 계십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대는 은행원입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안 돼. 하지만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진심?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네. 더 큰 문제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이 지옥 같은 재벌가를 견딜 수 있겠나?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철민이. 예, 회장님. 내가 직접 확인하겠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회장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30년 전처럼. 내가 노숙자가 되어보지. 비서실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네.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회장만의 은밀한 테스트. 그리고 사흘 후 그 노숙자가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것입니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는 남자가 창구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저기, 통장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가장 가까이 있던 여직원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VIP 창구예요. 일반 창구로 가세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일반 창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잠깐만요.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단정한 은행 유니폼, 깔끔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빛.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가 자신의 창구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좀. 괜찮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직접 빼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리 저러다 지점장한테 혼나는데?
저런 사람 상대에서 실적이나 나오려나? 냄새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가까이 있어? 하지만 한지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물 한 잔 드릴게요. 그녀가 일어나 정수기로 향했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마시세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진짜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습니다.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어떤 통장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냥 보통 통장이요. 돈을 좀 넣어두려고. 남자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동전들. 한지우가 조심스럽게 세어봤습니다. 8,000원이시네요. 그 순간 옆 창구의 남자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8,000원으로 통장을? 이거 진짜. 다른 여직원이 속삭였습니다. 한 대리 완전 시간 낭비하고 있네. 저걸 언제 다 처리해? 하지만 한지우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제 없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괜찮아요? 돈이 너무 적은데. 전혀요. 고객님의 소중한 돈입니다. 한지우가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이름 좀 적어 주시겠어요? 남자가 펜을 잡으려다 손을 떨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글을 잘 못 써서.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헐, 문맹. 진짜 대박이다. 한지우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철입니다. 네, 김영철님. 생년월일은요? 62년 3월 15일입니다. 한지우가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금자 보호 안내가 있는데요.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5천만 원 같은 돈은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한지우는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을 대하듯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의 눈가에 무언가 글썽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진짜 노숙자였습니다. 거리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은행에 갔었습니다. 주워 모은 돈 2만 원을 들고. 하지만 그때 은행원은 그를 개쫓듯 내쫓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거지가 와? 썩 꺼져. 그날의 모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도 항상 기억했습니다. 사람은 약자 앞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는 그때와 정반대였습니다. 어르신, 다 되었습니다. 한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통장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제 김영철 님도 우리 은행의 소중한 고객이십니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새 통장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한지우가 일어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과장 한 명이 한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민지, 3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한대리. 네, 과장님. 지금 뭐 한 거야?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데?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객 응대했습니다. 고객? 8,000원 넣은 게 무슨 고객이야? 서민지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은행이 자선 사업하는 곳이야? 실적도 안 나오는데 왜 저렇게 시간 낭비해? 고객은 금액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한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 서민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승진 못하는 거야, 한대리. 현실 좀 보라고.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민지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지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태수 지점장. 뭔 소란이야? 아, 지점장님. 한 대리가 또. 서민지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한 대리, 아까 노숙자 상대한 거 나 다 봤어. 이번 달 실적 어떻게 될 것 같아? 또 꼴찌 할 거야?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턴 저런 사람들 오면 빨리 처리하고 내보내. 알았어? 고객은 다 동일합니다. 뭐? 박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일한 것뿐입니다. 규정? 그래, 규정대로 해. 근데 실적은 왜 안 나와? 박태수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여튼 답답한 사람. 한지우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우야, 너 왜 그래? 굳이 저런 사람까지. 언니, 나는 그냥 내일 한 거예요. 알아. 근데 너만 손해잖아. 괜찮아요. 한지우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했던 말. 지우야, 사람을 대할 땐 마음으로 대해라. 그 사람이 가진 게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이다. 그 가르침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재벌들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다 해도, 설령 이 세상이 돈으로 사람을 나눈다 해도 자신만큼은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지우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며 그녀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응대했던 그 노숙자가 이 나라 3대 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한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동료들에게 인사했지만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응. 아침. 어제 일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드니 어제 그 노숙자 남자였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 구겨진 비닐봉지. 주변 직원들이 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헐, 어제 그 사람 또 왔어? 진짜 매일 올 기세인데? 한 대리 때문에 맛 들린 거 아냐? 한지우는 일어나서 밝게 웃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제 통장을 만들었는데 사용법을 잘 몰라서요. 아, 그러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한지우가 다시 자신의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서민지 과장이 지나가다 헛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 진짜 끝까지 가네. 한지우는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현금 카드는 받으셨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한지우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ATM 기계 사용법, 비밀번호 입력하는 법, 출금하는 방법, 하나하나 쉬운 말로 풀어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 여자, 정말 특별하구나. 그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같으면 귀찮아서
대충 설명하고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해되셨어요? 네. 대충은 알겠는데. 그래도 걱정이네요. 괜찮으세요? 나중에 모르시면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르신, 한지우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 아닙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남자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침 드셨어요? 아니요.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한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기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네. 한지우가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남자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안 됩니다. 이건 제발 받으세요. 꼭 식사하세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남자가 한지우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건강하게 지내세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은행을 나갔습니다. 순간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헐, 돈까지 줬어? 미쳤나? 완전 호구네. 저러다 저 노숙자 매일 올 거 아냐? 서민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한대리, 지금 뭐 한 거야? 고객을 도운 겁니다. 고객? 자기 돈까지 주면서? 서민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정말 답답하다. 저런 사람들한테 돈 주면 계속 달라붙어. 모르니?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서민지가 혀를 찼습니다. 지점장님한테 보고할 거야. 너 각오해. 네. 한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회사가 부도나고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오고, 그때 아버지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빚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매일 수척해지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지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회사 옥상에서 떨어지셨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이후 한지우는 맹세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걸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지점장실로 호출이 왔습니다. 한지우 대리 들어와. 박태수 지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앉아. 서 있겠습니다. 그래, 좋아. 박태수가 팔짱을 끼고 한지우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또 그 노숙자 상대했다며? 네. 심지어 자기 돈까지 줬다고? 네. 한지우 대리. 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지금 이 은행을 자선단체로 하나? 아닙니다. 그럼 왜 저런 짓을 해? 실적에 도움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고 돈까지 퍼주고. 저는 고객을 도운 겁니다. 고객? 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8,000원 넣은 게 무슨 고객이야. 우리 은행 VIP는 10억 이상 고객이야. 알아? 하지만 규정상. 규정? 또 규정?
박태수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한대리, 너 올해 실적 꼴찌잖아.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실적 올려. 당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그 노력으로 언제 실적 나와? 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대리, 솔직히 말할게. 너 이번 평가 최하위야. 이러다 잘릴 수도 있어. 한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줄게. 이번 달 안에 실적 올려. 그리고 저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겠습니다. 나가봐. 한지우가 지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적 올려야 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 노숙자였던 그 남자. 지금은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앉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한지우 대리가 회장님께 5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렇더군. 회장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한 대리를 혼냈습니다. 실적 때문에 잘릴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박태수? 그 인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 대리에 대해 더 조사해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10년 전 자살. 이유는 대기업 납품 대금 미지급. 회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대기업이 우리 계열사였던 오우건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계속해. 당시 구조조정으로 협력업체 수백 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 대리 아버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재벌을 증오한다는 거지? 네. 주변 조사 결과 한지우는 재벌가 사람들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합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도와줬다는 거군. 네. 재벌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도와줬을 텐데.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러니하군. 내가 그 여자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인 셈인데. 회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아니야. 내 책임이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겠네. 또 가시겠다는 겁니까? 마지막 테스트가 남았어. 회장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진짜 압박 상황에서도 저 여자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해야겠어.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넌 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한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습니다. 지점장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적 올려야 하는데.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습니다. VIP 고객들은 이미 다른 선배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건 소액 고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방식대로 하자. 한지우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또다시 그 남자였습니다. 여전히 남루한 차림, 구겨진 비닐봉지. 하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왔네. 진짜 매일 오는 거야? 한 대리 때문에 완전 단골됐잖아. 서민지 과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대리, 오늘은 빨리 처리해. 알았지? 한지우는 대답 대신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통장에서 돈을 좀 찾으려고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한지우가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남자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찾으시려고요? 전부요. 전부요? 8,000원 다요? 네. 급한 일이 생겨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는 아무 말 없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로 여러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기 VIP 고객님들이시다.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이 얼른 뛰어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회장님. 오랜만이네, 지점장. 50대 남자가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급하게 10억 정도 이체해야 하는데. 아, 네. 당연하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서 과장, 빨리 VIP실로 모셔. 네, 지점장님. 서민지가 얼른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박태수의 시선이 한지우에게 꽂혔습니다. 한대리. 네. 너 지금 뭐해? 빨리 와서 서 과장 도와줘. 하지만 지금 고객님을. 한지우가 옆에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박태수가 노숙자 차림의 남자를 보더니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해. 지금 VIP가 급하다고. 죄송하지만 먼저 온 고객님 업무를 끝내야 합니다. 뭐? 박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지우 대리,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반항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한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박태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한대리, 정신 차려. 지금 저 사람이 중요해? 아니면 10억 거래가 중요해? 모든 고객은 동일합니다. 동일? 박태수가 비웃었습니다. 8,000원이랑 10억이 동일해? 너 머리에 뭐 들었어? 당장 저 노숙자 빨리 처리하고 VIP실로 와. 이건 명령이야. 그 순간 노숙자 차림의 남자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됐어요. 제가 그냥 갈게요. 어르신, 괜찮아요. 내가 폐를 끼치네요.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한지우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가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앉아 계세요. 제가 끝까지 처리해 드릴게요. 한지우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박태수가 폭발했습니다. 한지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일하는 겁니다. 일? 그게 일이야? 지금 10억 고객 놓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온 고객님을 먼저 모십니다. 이 여자가 진짜. 박태수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좋아. 내 맘대로 해. 대신 각오해. 넌 이번 달로 끝이야. 감수하겠습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박태수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서 과장, 너라도 제대로 해. 네, 지점장님. 서민지가 황급히 VIP실로 향했습니다. 은행 안이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한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미쳤나? 저러다 진짜 잘리는데. 하지만 한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앉았습니다. 아가씨, 미안해요. 내 때문에.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한지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8,000원 전액 출금하시는 거죠? 네. 한지우가 돈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1,000원짜리 8장. 여기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남자가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근데 내 때문에 아가씨가 일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지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대할 땐 마음으로 대하라고. 그 사람이 가진 게 많든 적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한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키고 싶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세상이 싫어요. 아버지는 재벌들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남자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나 같은 재벌을 증오하는구나. 그런데도 노숙자인 나를 도와주다니. 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정말. 남자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나갔습니다. 한지우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잘한 걸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일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동료 직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멋있었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고마워, 언니. 한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일을 잃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고급 승용차 안.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테스트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완벽했네. 그 여자는 진짜야. 회장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지점장이 저렇게 압박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 심지어 일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말했어. 재벌들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를 증오할 만도 한데. 그래도 노숙자인 나를 도와줬어.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사람 평생 처음 봤네. 회장님, 철민이 준비해.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회장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정체를 밝히겠네. 그리고 그 여자 아버지께 제대로 사과하고 빚을 갚겠어.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우, 내일 보세.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네. 차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지점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각오는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지우야, 오늘 조심해. 지점장님 엄청 화나셨대.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은행이 문을 열기 30분 전.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게 뭐야? 한 직원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모두가 창문 쪽으로 몰려갔습니다. 헐, 저거 뭐야? 은행 앞에 검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모두 최고급 수입차들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당황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주차하시면. 그때 차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행 안의 직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혹시 본사 사람들? 아니면 감사팀? 박태수 지점장이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은행 본점 비서실입니다. 본점 비서실요?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점장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들어가시죠. 회장님께서 오십니다. 회장님? 박태수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은행 안의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우리 은행 회장님? 왜 갑자기? 모두가 술렁거렸습니다. 한지우도 당황했습니다. 회장님이 왜? 그때였습니다. 마지막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완벽한 맞춤 정장, 반짝이는 구두, 단정한 헤어스타일,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하지만 한지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 얼굴. 그 남자가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 남자. 바로 사흘 동안 노숙자 차림으로 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위엄, 권위, 카리스마. 비서실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5호그룹 회장님 오셨습니다. 은행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5호그룹, 국내 3대 그룹 중 하나.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 박태수가 부들부들 떨며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은 박태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한지우에게 향했습니다. 한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노숙자가, 재벌 회장? 그럼, 나를, 시험한 거야?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른 직원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한지우 앞에 섰습니다. 한지우 대리님. 낮고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흘 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직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평범한 은행원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박태수는 입을 떡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서민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 저를 시험하신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한지우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네, 제 아들. 5호그룹 부회장입니다. 당신이 2년째 만나고 있는 그 남자입니다. 한지우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민준이가 부회장? 나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는데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노숙자로 변장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벌들은 역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시는군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히 재벌 회장 앞에서 저런 말을. 하지만 회장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해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30년간 찾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30년 전 저도 진짜 노숙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 은행에 왔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고. 회장이 은행 안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은행원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개 쫓듯이. 거지 주제에 은행을 와? 그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성공하면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오늘 당신을 만났습니다. 회장이 한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노숙자로 봤을 때도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지점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돈까지 주며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제가 찾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지우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감동도, 모든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흘 전 당신이 주신 5만 원입니다. 한지우가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회장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통장입니다. 첫 입금을 해뒀습니다. 한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봤습니다. 입금액 100억 원. 한지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시험 통과 보상이 아닙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드리는 제 사죄입니다.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술렁거렸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 압니다. 어떻게? 제 계열사였던 오우건설. 거기서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나셨다는 것도 압니다. 한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시한 사람도 접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접니다. 한지우 씨, 회장이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한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 분노, 억울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한지우가 통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죠? 회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비극, 자신이 책임져야 할 죄,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지우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네. 왜 하필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신 겁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긴 이야기입니다. 서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5살 시골에서 상경했습니다. 꿈을 안고. 회장의 목소리가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거리에서 잤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구걸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과거가 이랬다니.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동물처럼.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길에서 주운 돈이 2만 원 정도 모였거든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자. 그게 제 새 출발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바로 이 은행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한지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경비원이 막았습니다. 거지는 들어올 수 없다고.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저는 애원했습니다. 통장 하나만 만들고 싶다고. 돈도 있다고. 하지만 경비원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저를 밀쳐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한 은행원이 나왔습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지 주제에 은행을 와? 썩 꺼져. 여긴 내 같은 놈 올 곳이 아니야. 한지우가 입을 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2만 원을 들고 있었는데도, 정중하게 부탁했는데도, 그냥 거지, 쓰레기, 인간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뛰어내릴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한지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대신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그리고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 회장이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등이 휘었습니다.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회장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3년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고 건축 자재 거래.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도 저는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회장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3대 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지우 씨, 네. 저는 그날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은행 앞에서 쫓겨나던 그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날. 그래서 저는 항상 확인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회장이 한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특히 제 아들의 배우자는 더더욱 확인해야 했습니다. 왜요? 한지우가 물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지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할 겁니다. 돈 보고 시집왔다고 할 겁니다. 상류층 모임에 가면 뒷담화 당할 겁니다. 평민 출신이라며? 어디 대학 나왔대?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까지 의심받을 겁니다. 왜 하필 저런 여자와? 그 지옥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장이 한지우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강한 사람인지, 돈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자를 진심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인지. 한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 한지우 씨. 네. 당신은 제가 30년간 찾아온 사람입니다.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험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신은 통과했습니다. 완벽하게.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점장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증오할 이유가 있는데도 노숙자인 저를 도와줬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제가 30년 전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회장의 과거, 그 고통, 그 아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했는지. 회장님, 한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그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한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의 고통도 이해는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지우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 당연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 잘생긴 얼굴, 정장 차림, 바로 한지우의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부회장. 지우야. 그가 한지우에게 달려왔습니다. 한지우는 그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가 한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내가 숨긴 거 정말 미안해. 한지우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이 여자를 지켜라. 평생. 네. 약속해라. 약속합니다. 부회장이 한지우를 더 꼭 안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처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태수 지점장에게 향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박태수 지점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박태수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박태수 지점장님,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네, 네, 회장님. 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네, 네. 박태수가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이 은행에 왔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CCTV 영상 다 봤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꺼내 틀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사흘 전 노숙자 차림의 회장이 은행에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박태수가 소리치는 장면. 야, 한대리, 너 저거 처리 좀 해. 빨리 내보내고. 저런 사람 상대에서 실적이나 나오려나? 당장 저 노숙자 빨리 처리하고 VIP실로 와. 이건 명령이야. 영상 속 박태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태수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점장님, 회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은 노숙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인 줄 알았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회장이면 친절하고 노숙자면 쫓아내고 그게 당신의 본성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한지우 대리에게는 어땠습니까? 그건 압박했죠? 일 그만두게 할 거라고 협박했죠? 저는 그냥 영상 다 봤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박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보고해.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수 지점장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VIP 고객 계좌에서 5억 원 횡령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난 3년간 VIP 고객 계좌에서 조금씩 빼돌렸습니다. 총 5억 3천만 원. 저는 은행 내부 시스템 로그 다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박태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뭡니까? 횡령? 아니면 사람을 차별한 것? 둘 다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은행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당장 해고입니다. 그리고 횡령 건은 경찰에 고발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박태수가 울부짖었지만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이번엔 서민지에게 향했습니다. 서민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민지 과장님. 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당신도 한지우 대리를 괴롭혔죠? 저는 CCTV 다 봤습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당신은 제 아들을 스토킹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서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민지 과장, 지난 6개월간 부회장님의 일정을 불법으로 파악하고 미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부회장님 차량에 GPS 추적기를 부착한 것도 당신입니다. 주변 직원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그냥 서민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부회장님을 좋아해서 좋아한다는 게 스토킹의 이유가 됩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해고입니다. 그리고 스토킹 건은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요. 저는 국회의원 조카라고요. 서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저희 삼촌이 가만 안 둘 거예요.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회의원 조카? 그래서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나라 3대 그룹 회장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국회의원 100명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서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다른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사흘간 제가 이 은행에서 본 것, 회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노숙자를 무시했습니다. 코를 막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내쫓으려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대리, 그녀만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고객은 돈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 대해야 합니다. 1,000원을 넣는 고객이든 100억을 넣는 고객이든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직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후 이 은행은 바뀔 것입니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고객을 차별하는 직원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지우 대리. 네, 회장님. 한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이 지점의 지점장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지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이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은행원입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하지만 제 결정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한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우 씨.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한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축하해, 지우야. 넌 자격이 있어. 민준 씨, 자랑스러워. 한지우는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준비된 거 있지?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지점장님. 네, 회장님. 이건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회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지우가 열어보니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입니다. 한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남 30평, 전세 걱정 없이 사십시오.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당신 아버지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한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뒤따랐습니다. 은행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재벌 회장의 노숙자 변장, 지점장과 과장의 해고, 한지우의 지점장 승진, 100억 원 통장과 아파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한지우는 부회장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부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그게 제일 멋진 거야.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을. 재벌가의 며느리, 수많은 편견과 무시.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길이 옳다는 것을 증명했으니까. 한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우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그럼 왜?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 소개? 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남자친구? 응. 그리고 그 아버지도.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 그 사람, 재벌이야. 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재벌, 우리가? 엄마, 나중에 다 설명할게. 일단 만나줘. 알았어.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왔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한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우야.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은 거야? 재벌이라니.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다 잘 됐어. 한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 안에는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과 회장. 어머니는 그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부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지우와 2년째 만나고 있는 강민준입니다. 아, 어머니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앉으십시오. 회장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네. 10년 전 제가 어머님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들어봐.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 계열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어머님의 남편도 그 중 한 분이었습니다. 납품 대금 10억 원을 받지 못하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회사가 부도났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시 회장이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시한 사람입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어머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제가 어머님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우 아빠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제 남편이 돌아오나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한지우를 봤습니다. 지우야. 응, 엄마. 너, 이 사람들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응.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엄마, 내 아빠 죽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그 집안으로 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지우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증오했어. 근데 엄마, 회장님도 과거가 있어. 노숙자였대. 뭐? 30년 전 회장님도 우리처럼 바닥이었어. 은행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한지우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도 고통받았어. 그리고 그 고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엄마 아빠도 원하실 것 같아. 한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증오하며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앞으로 가는 거.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네, 어머님. 제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네. 남을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다른 사람 걱정만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괜찮다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라도. 그리고 어머니가 부회장을 봤습니다. 민준 씨라고 했죠? 네, 어머님. 우리 지우. 잘 부탁합니다. 부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만약 우리 지우 울리면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용서 안 해요. 재벌이든 뭐든 명심하겠습니다. 부회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행복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고마워. 내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모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재단이요? 네. 중소기업을 돕는 재단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대기업 때문에 피해본 중소기업들, 그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재단 이름은 어머님, 남편의 성함을 따서 짓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0개 기업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한 기업당 10억 원씩. 어머님, 남편이 받지 못한 그 돈,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지우도 울었습니다. 부회장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대해, 아픔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어머니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강하구나. 엄마한테 배운 거야. 우리 딸, 자랑스러워. 모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한지우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한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오늘은 한지우와 강민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한지우의 은행 동료들. 와, 진짜 대단하다. 한 지점장님 정말 멋있어.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한지우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긴장돼? 어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응, 조금.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번져. 알았어. 어머니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똑똑.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지우야, 나야.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랑이 신부 대기실에 왜 와? 잠깐만 볼게. 궁금해서. 한지우가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와, 너 진짜 예쁘다. 너도 잘생겼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떨려? 조금. 근데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민준이 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약속할게. 뭐? 평생 너를 지킬게.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약속해. 평생 너만 사랑할게.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지우가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그녀는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은행에서의 차별,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왔던 날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었다는 반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단상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지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례를 선 사람은 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합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장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한지우 씨, 이 여자는 제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노숙자였습니다.
하객들이 놀라 술렁거렸습니다. 거리에서 자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았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저는 다시 노숙자가 되어 봤습니다.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회장이 한지우를 가리켰습니다. 노숙자인 저를 그녀는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친절하게, 진심으로, 차별 없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가 30년간 찾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이 두 사람을 봤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 이 여자를 평생 지켜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 네, 회장님,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셔서. 한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민준이 한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지우, 나 강민준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나 한지우도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를 하셔도 좋습니다. 민준이 한지우를 안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피로 연장.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은행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축하드려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도 지점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한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함께 잘해봐요. 한쪽에서는 회장이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미소는 지었습니다. 어머님, 약속드린 재단 다음 달에 출범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지우야. 응? 행복해? 응. 너무. 한지우가 민준에게 기댔습니다. 너는? 나도. 세상에서 제일. 두 사람은 조용히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생각나? 뭐가? 내가 노숙자 할아버지 도와주던 날.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더 떨었을 것 같아. 그랬겠네. 민준이 한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왜? 내 자신을 지켜줘서. 압력에 굴하지 않아서. 내가 그때 포기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한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날 믿어줘서.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그때였습니다. 테라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방해한 건 아니지?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회장이 다가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한지우 씨. 네, 아버님. 오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이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군가는 부자고 누군가는 가난하고. 회장이 한지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네. 한지우 씨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그 마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민준과 한지우는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지우야, 응? 우리 아이 낳으면 어떻게 키울까? 한지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좋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날들, 서로를 사랑하며 늙어가는 날들, 그리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날들. 한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보고 있죠?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쓰다듬어주는 것처럼. 한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 민준 씨, 사랑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그 모든 것이, 그것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한지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생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듯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진 않나요? 돈이나 지위로 차별하고 있진 않나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한지우처럼, 회장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마이너스